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딱 1년 근무 후 퇴사 직원 퇴직금에 산입하는 연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찍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늘 새벽까지 일해서 너무 피곤해갖고 좀 자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은 이거를 1년 근무했기 때문에 퇴사 직원이 연차가 퇴직금에 산입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최대 3개까지 뭐 산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유명한 카페에 뭐 잘하시는 격리부는 이게 11개에 대해서는 산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또 경비업체에서는 어떻게 된다? 26개 다 산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퇴직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 판도라 격리실무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하는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그리고 공동주택 교육하는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2020년 7월 21일 날 입사했어요. 2021년 7월 20일 날 퇴사했어요. 딱 1년 근무했죠. 연차 하나도 안 썼고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여기 궁금해하고 있죠. 몇 개인가요? 그래서 물어보고 있어요. 글쎄요. 몇 개일까요? 자, 1년 만근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2017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했기 때문에 이분 2020년 아까 2020년 7월에 입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7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했고, 그래서 11개 삭제되는 1년 미만에 연차 11개 삭제되는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에 11개 남아있고요. 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개 남아있죠. 그러면 26개 발생합니다. 이거 어떤 소장님께서 요거를 1년 지나고 1년 플러스 1일이라도 지나야지 15개가 발생한다 라고 어떤 지방법원인가에서 판결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노동부에서 아직까지도 이 1년 이후에 연차에 대해서는 15개가 정확히 발생한다. 그리고 이건 대법원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 1년 이후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대법원이나 아니면 그 소장님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셔서 승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노동부 판결이 바뀌면 그때는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자, 1년 미만의 연차가 있는데 그거는 발생일 기준이 있고요. 입사일 기준이 있어요. 자, 발생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이 뭐냐 이야기를 하면 연차가 발생할 기준에 1년 동안 쓰는 거를 발생일 기준이라고 하고요. 연차가 발생한 기준을 입사일 잠시만요. 이제 연차가 발생했어요.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서 1년을 하면은 발생일 기준이라고 부를게요. 연차를 발생했는데 그거를 발생일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1년 후에 만료가 되면 입사일 기준이라고 부를게요. 자, 발생일 기준은 2020년 3월 30일 이전 발생한 연차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때 연차에 대한 개정이 됐어요. 개정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거는 1년 미만과 80% 미만 연차에 대해서 사용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이때 생겼고요. 그리고 발생일 기준인 연차가 입사일 1년으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발생일 기준 연차를 볼게요. 2020년 1월 1일 날 입사를 하시면 한 달 동안 빡세게 일을 했더니 만근했더니 2월 1일 연차 하나 생겼어요. 이거를 또 1년간 사용할 수 있겠죠. 연차 발생일 기준 1년이니까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사용을 했고요. 요게 사용 기간이 끝나면 그때 연차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2021년 2월 1일 날 연차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는 거는 아까 발생일 기준과 다르게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이었죠. 이거는 2020년 3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입니다. 2020년 1월 1일에 이분이 입사를 하셨고요.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날 연락이 이랬더니 4월 1일 날 연차가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2021년 발생일 기준이라면 2021년 3월 31일 날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입사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직원한테는 불리하잖아요. 그죠? 직원한테 불리하겠죠. 왜냐면 그 발생일 기준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만약에 4월 1일부터 하면은 12월 30일까지, 5월 1일도 12월 30일까지, 11월 1일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12월 1일이겠네요. 마지막이. 12월 1일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한테 좀 불리한데 왜 이렇게 그 계정 연차를 그 발표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요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11개 연차를 살린 이유가 뭐죠? 원래 1년 미만 1년에 발생했던 연차는 다음에 가면서 없어지잖아요. 일단 15개 생기면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진 거죠. 그 이유가 우리 국민들의, 우리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휴식을 안 하시고요. 이분들이 다음에 임금 보전의 형태로 해서 급여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만든 취지가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차 촉진도 하고 쓸 수 있게 연차 촉진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으로 함으로써 빨리빨리 사용하라 이거죠. 자, 이분이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입사일 기준 1년 12월 30일까지 사용해요. 모든 연차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연차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했더니 2021년 1월 1일 날 연차 청구권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김말동 씨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 입사를 했는데 이때부터 모든 연차가 그 이후로 발생을 하면 입사일 기준 1년이니까 1월 1일 날 발생했으면 12월 31일까지 다 썼어야 됐어요. 근데 이분이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쓴 거에 대해서 연차 촉진을 했으면 되는데 연차 촉진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직원에게 돈으로 줘야 돼요. 그게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즉, 연차 안 쓴 거를 돈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나고 나야 받는다. 자, 이분이 2020년 1월 1일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근무기간, 연차 발생일, 그 다음 사용기간이에요. 이것도 1년이었죠, 예전에는. 자, 볼게요. 요거. 발생일 기준 1년이죠. 그래서 연차 사용 소멸 후 미사용 수당 지급일. 그러니까 실제로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날이 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빡세게 일하고 그 다음 날인 2020년 2월 1일 날 연차 하나 발생해서요. 얘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열심히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 쓰고 이제는 못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으로 줄게. 그래서 2021년 2월 1일 날 돈을 받았어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또 빡세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연차가 2020년 3월 1일 날 생겼어요. 자, 2020년 3월 30일 이후에 생긴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 1년. 그 이전에는 발생일 1년이니까 3월 1일날 생기는 거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1년이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끝난 시점에서 2021년 3월 1일날 연차 청구권이 발생해요. 돈 내놔. 나 안 쓴 연차 돈으로 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또 빡세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2020년 4월 1일날 생겼어요. 근데 원래 같으면 2021년 3월 31일까지 써야 되는데 3월 30일 이후에 생긴 거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 1년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1월 1일에 입사했으니까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구나.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돈 내라. 2021년 1월 1일 날 돈 내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21년 4월 1일부터 2020년 또 4월 31일까지 빡세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2020년 5월 1일 날 생겼어요. 얘 역시 2020년 3월 30일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니까 2020년 12월 31일 날까지 써야 된다 이거죠. 니네가 이거 자꾸 돈으로 받지 말고 빨리 써. 그래서 연차 그 사용 소멸후 미사용 수당, 즉 내가 연차 안 썼으니까 나 돈으로 줘 라고 할 수 있는 날이 2021년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이후로 발생하는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모두 발생하는 연차, 12월 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연차는 2020년 12월 31일 날 끝나고 그거에 대한 연차 청구권은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기 쉽게 발생일 기준이라는 거죠. 3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것만 발생일 기준, 그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발생일 기준이라 발생일 플러스 1년 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자, 가장 최후에 발생한 연차가 언제 발생하는 연차겠어요? 2020년 3월 29일 날 발생하는 연차가 여러분 가장 발생 기준으로 하는 최후의 연차일 거 아니에요. 뭐 30일, 31일 이후의 연차는 모두 다 29일이나 30일. 요거는 제가 정확히 한번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발생하는 연차가 발생일 기준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잖아요. 그러면 이걸 29일이라고 생각하면 2021년 3월 28일이면 끝났겠죠, 여러분? 그렇죠? 발생일 기준에. 그러면 이 7월이나 5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이제 퇴사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건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퇴직금 계산하는 그 3개월 안에 이 지급되는 발생일자 기준으로 지급되는 그 연차가 있으면 요거는 제가 여러분 연결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그 발생일자 기준으로 하는 기준에 하는 연차 발생하는 거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퇴직금 산입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이거 연결해 드릴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분은 입사가 2020년 7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발생 기준 연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분은 모두 다 입사일 기준 연차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월 1일 이후 이분의 입사일이 2020년 7월 21일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연차는 어떻게 되죠? 4월 1일 이후 연차죠. 그러면 이분이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 연차 있어요. 연차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 있어요? 없죠. 모두 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한 최대 3개까지 산입하겠다 라는 연차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생일 기준 연차이기 때문에. 자, 연차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에요. 즉 연차를 다 사용하고 그 다음날 발생일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연차 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 즉 연차 사용권이 소멸되는 날이에요. 자, 연차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연차 촉진도 해야 되잖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또 위에다 연결해 놓을 테니까 보세요. 연차 촉진 또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연차 촉진은 연결해 드릴게요. 1년 미만 연차 지급 시기. 이분이 2020년 7월 21일 입사했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3월 30일 이후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기준 연차 없죠. 즉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 7월 20일까지 만근 시. 자, 왜냐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1년이 이 연차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는 시기라고 그랬죠. 2020년 7월 20일의 1년은 2021년 7월 20일까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021년 7월 21일까지 20일까지 만근을 하면 2021년 7월 21일 날 연차 청구권이 발생해요. 이거는 1년 미만 연차예요, 여러분. 1년 미만 연차에 대해서
이분이 실제로 7월 21일 날 입사했기 때문에 1년인 2021년 7월 20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날인 2021년 7월 21일 날은 연차, 나 안 쓴 거 연차 줘. 11개에 대해서 1년 미만 연차 발생한 11개 내가 안 쓴 거 줘.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 1년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1년 미만 연차가 그럼 퇴직금에 산입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현재 노동부에서는요, 1년차 입사일 기준 연차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제가 오늘 물어봤거든요. 2021년 8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없습니다. 내려온 지침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노동부 정책과 담당자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제가 사실 되게 좀 열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지금 벌써 3번, 4번째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노동부 정책과에 오늘 직접 전화를 해갖고, 아니 왜 이렇게 미루고 있냐, 너희 일 안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 일 안 하신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사유가 있어서 미뤄지고 있대요. 저한테 이 사유를 말했지만 제가 이 사유를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이 사유는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노동부에서 사유가 있어서 미뤄지고 있다고 하고, 최대한 하반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미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굉장히 많은 혼란이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의 업무가 바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일이고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본인도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뭐 올리고 그랬지만 쉽게 지침이 내려올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러고 끊었습니다. 자, 1년 미만 연차는, 그러면 1년 미만 연차 아까 전에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3개 산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 기준급여처럼 산입하는 거는 발생일 기준 연차예요. 발생일 기준 연차. 그렇기 때문에 발생일 기준 연차는 발생하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걸 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연차 청구권이 만약에 이 연차권이 있는 그게 퇴직금 계산하는 3개월 안에 포함되면 기준급여처럼 원래는 그 밑에 이렇게 연차해 가지고요. 5만 원이면 5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영차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얘기해 드린다 그랬죠. 거기다 넣어 드릴게요. 발생일 기준 연차 이건 다시 또 넣어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분은 어때요? 7월 21일에 입사했죠. 그래서 2020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연차예요. 입사일 기준 연차는 아까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 내려왔다 그랬어요? 안 내려왔다 그랬어요? 지침 안 내려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11개 산입해야 돼요? 안 산입해야 돼요? 3개 산입해야 돼요? 안 산입해야 돼요? 일단은 요거 먼저. 요 3개를 산입하는 거는 발생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나가리. 자, 그러면 1년 미만 연차 11개를 연차수당 곱하기 3 나누기 12로 해서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왜 안 돼요? 노동부에서 결정된 사항 없으니까요. 우리 맘대로 줬다가 노동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 이거 돈 줬다 뺏는 게 줬다가 나중에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안 줬다가, 그러니까 줬다가 뺏는 게 더 쉬워요? 안 줬다가 나중에 주는 게 더 쉬워요? 안 줬다 나중에 주는 게 쉽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산세가 붙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없어서 못 준 거니까 가산세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이 11개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 11개, 1년 미만 입사일 기준 11개에 대한 노동부 지침은 오늘까지 2021년 8월 6일 오늘까지 없습니다. 제가 정책과랑 아까 통화해봤다 그랬어요. 제 의견은 어떠냐면 연차는 이거는 이제 2년 플러스 1일 요것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1년차 거를 2년 플러스 1일이 됐을 때 산입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나온 얘긴데, 연차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한 후에 연차 미사용한 것, 내가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청구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즉, 딱 1년 만근 후에 퇴사하였으면 이분은 1년 동안 1월 1일 날 입사를 했다면 12월 30일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연차 미사용에 대한 청구권이 이때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년 플러스 1일이라도 발생했다면 저는 요거는 이렇게 연차수당 곱하기 3 나누기 12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누구 생각? 판도라 생각. 이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딱 정확한 건 있죠. 딱 1년만 만근했을 때는 안 생긴다. 1년 플러스 1일이라도 생겼을 때 생길 거라는 생각을 판도라는 한다. 이겁니다. 이거 갖고 또 헷갈려가지고 막 또 1년인데 아니 생긴대요 판도라님이. 그러면 안 돼요. 1년만 딱 근무했을 때는 연차 청구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안 생기고요. 1년하고 1일이라도 더 근무했을 때만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12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15개 연차는 산입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노동부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이거는 노동부가 계속적인 답변, 예전에는 여러분 1년만 지나도 퇴직금에 연차 산입했어요. 막 그렇게 한 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연차는 연차 사용할 수 있는 1년이 아니고 2년 지나면 연차 산입할 수 있어요. 2년 차에 딱 그만두면 연차 산입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근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연차는 연차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7월 21일 날 입사해서 7월 20일까지 근무했을 때 이때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월 21일 요때부터 그 미사용 수당에 대한 연차 청구권이 생기는 거겠죠? 딱 1년 만근 후 퇴사했으므로 그건 1년 차고요. 2년 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건 아까 제가 1년 차 얘기한 거고요. 2년 차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나는 먼저 줬어요. 선지급했어요. 선지급으로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노동부에서 인정 안 해줘요. 정상적으로 네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월 1일 날 2000년 1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딱 1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연차가 언제 생기죠? 21년 1월 1일 날 생기죠? 요거 15개 생겼어요. 얘 언제까지 사용하죠?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죠?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 후 2022년 1월 1일에 연차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2년 플러스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해야지만 1년 차에 발생한 15개에 대한 연차가 산입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앞에다가 이런 제 의견을 낸 거예요. 1년하고 연차 청구권이 생기는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해야만 연차 청구권이 생길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역시 노동부 판단은 2년 플러스 1일이 지난 상황에서만 1년 차에 대한 퇴직금이 연차가 퇴직금에 산입이 된다. 이겁니다. 딱 1년 만근 후에 퇴사하였으므로 이분은 뭐 2년도 아니에요. 1년이죠. 미사용 수당에 대한 연차 청구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미산입한다. 2년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네 그 경비하고 미화 업체에서는요. 이 연차 26개에 대해서 급여를 매일 급여에다 포함해서 주신대요. 여러분 가능해요? 가능하긴 하겠죠. 나중에 이분이 퇴사했을 때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빼면 되긴 하는데 이게 15개에 대한 것도 가능할까요? 안 되죠. 여러분 한 달 만근시 한계가 생겨요. 이분이 한 달 만근 안 할 수도 있죠. 1년 만근시 혹은 1년에 80% 이상 출근했을 때만 15개가 생겨요. 근데 이분은
한 달 만근 안 할 수도 있고 1년 동안에 근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눠서 첫 해에 급여를 연차를 집어넣어요.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저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연차는 최저임금도 아닌데 아마도 그 미아 업체가 그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연차 포함해서 주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차를 쓰게 하는 거예요. 연차를. 근데 여러분, 휴일날은 연차 못 쓰죠. 근무날만 연차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지는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 단지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날 연차를 쓰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노동부에다가 좀 질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노동부에 질의를 해놨어요. 이게 가능한지. 자, 일단 그리고 자, 다음. 그럼 이거 근거를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거가 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평균 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연단위 미사용 수당, 즉 연단위예요. 연단위. 1년 미만 아니고 연단위 미사용 수당의 경우에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의 3분의 11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 급여에 포함한대요. 저 뭔 얘기예요, 여러분? 2020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으면 지금 기준이에요. 이분이 2022년 만약에 1월 뭐 그 2년이니까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했다면 딱 2년이죠. 이럴 경우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퇴직, 이분이 2022년 1월 1일 날 퇴사를 한다면 전전년도면 2020년도겠죠?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근율에 의해서 80% 이상 출근했을 때 연차 15개가 발생하죠.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 중 사용할 수 있죠. 이때 사용하고 미사용한 하고 남아있는 근무 일수 요거에 대해서 연차 유급 사용 휴가 미사용 수당을 수당 곱하기 3 나누기 12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12개월이에요. 우리 산입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 3개월치 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년도에 받은 상여나 연차 부분에 대해서는 1년치를 3개월로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3 나누기 12를 한 겁니다. 그거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을 한대요. 자,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연도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연차를 써야 되는데 못 쓰고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 임금에다가 평균 임금의 정의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2022년 1월 1일 날 이후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퇴직 2년이 딱 됐을 때 퇴직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연차를 받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일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더 일해야만 너희한테 연차를 줄 수 있다. 연차는 주죠. 퇴직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자, 연차 유급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 사용하지 않은 수당은 평균 임금의 정의상 발생일 이전, 미사용 수당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선지급도 있잖아요. 선지급은 안 쳐준다 그랬어요. 정상지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급 했다 해도. 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렵게 썼지만 그래서 2년하고 너 하루라도 더 일해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1년, 딱 1년 근무했을 때는 그 어떤 연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1년이 됐을 때는 그 어떤 연차도 퇴직금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지급은 됩니다. 연차 지급은 돼요. 퇴직금에 산입이 안 될 뿐이에요. 그리고 1년 차인 연차에 15개는 2년 플러스 하루라도 더 근무했을 때 해야 된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평균 임금은 이게 실제로 지급돼야 되니까. 근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니네가 그 산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 미만 연차 중에서 즉 월 단위 연차에 대해서는 이제 발생 기준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지금 이제 뭐 한 7월 이후에 그 퇴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발생 연차 포함 안 돼요. 그리고 입사일 기준은 그 연차 입사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들어갈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부 이전에 했던 모든 그것과 어긋나기 때문에 연차 청구권이 실제로 발생한 날 이후에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1년 미만 입사일 기준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딱 1년 하고 그만뒀을 때 퇴직금의 연차는 어떤 것도 산입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 열심히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뭐 1년 플러스 1일 1년 플러스 1일 뭐 입사일 기준 어떻게 돼요? 이거 저한테 지금 물어보지 마세요. 아직 노동부에서 결정 안 됐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다리세요. 예.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날이 너무 덥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